hello 오늘 기분 어때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난 좀 설레요 우선 먼저 편하게 앉으면 돼요 Sit back girl Relax girl 긴장할 필요 없죠 나와 함께라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So what's your name girl 더 알고 싶죠 자연스런 척해도 아닌 척해도 사실 준비 많이 해봤죠 You look so fine girl 알고 있죠 자연스런 척해도 아닌 척해도 사실 그때가 난 좋은걸요 Let's start the interview 자, 오랜만에 이제 다시 중간고사도 끝났고 한번 재밌게 수업을 해봅시다. 방금 노래는 에릭남의 인터뷰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교과서 44쪽부터 46쪽까지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학습 목표는 자,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게 일단 뭔지부터 알고 자, 그리고 이 애국 계몽운동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그리고 이 애국 계몽운동을 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신민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공화정 체제, 애국 계몽운동, 자 그리고 국제부상운동 이거 왜 두 개가 들어갔지? 나도 모르게 두 개를 넣었나 봅니다. 두 개 넣을 만큼 중요하더라는 거. 자, 일단 예전에 배웠던 거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외세의 침탈, 외세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위정척사 사상이라는 사상. 이거는 이제 우리 말고 다른 이 서양 세력이나 일본 놈들은 다 오랑캐니까 절대로 우리가 걔네들과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화 정책과 개항에 반대했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나중에는 우리가 지난 시험 기간 때 공부했듯이 의병운동으로 이어져서 끝까지 이 다른 세력과 싸우려는 사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화 사상이죠. 걔네들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앞선 기술과 앞선 문물, 제도 등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갑신정변도 일어났었고 또 갑오개혁 결국에는 제도화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화 사상이 이제 오늘 배울 애국 계몽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상 위정척사 사상도 그렇고 개화 사상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약간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둘 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했던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병운동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잠깐 복습 타임입니다. 복습 타임. 을미의병 계기는 단발령과 을미사변이었죠. 그 다음에 전개과정은 고종의 해산 권유로 해산되게 됐더라는 거. 을사의병의 계기는 을사늑약 우리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사건이었고 특징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로 인해서 일어났던 의병이고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의병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정미의병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화사상에 계속 이어져서 개화사상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운동인데 자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일본에게 계속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청나라에게 계속 간섭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경제력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민중교육과 우리나라의 산업진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키워서 걔네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추진했던 게 애국계몽운동이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교 설립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죠. 학교 설립 그리고 신문 발간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도 뭔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강연 활동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회사 설립, 회사 설립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침투에 맞서려고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민권운동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을 했던 단체들은 독립협회,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런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가 뭘 했는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이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단체들이 애국개몽운동을 진행했던 단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이 독립협회와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협회는 우리가 시험 공부하기 전에 했었고, 신민회는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신민회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비밀결사입니다. 비밀단체입니다. 비밀단체. 그리고 공화정을 추구했는데, 이 공화정이 뭐냐면, 자, 일단 정치체제는 크게 공화정과 왕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화정은 왕이 없는 국가, 그리고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또 왕정도 두 개로 구분되는데,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로 구분이 됩니다. 전제군주제는 뭐냐면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왕도 법을 따라야 된다. 입헌이라는 건 뭐냐면 헌법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있지만 법을 따라야 되는 이런 나라들을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왕이 존재하지만 걔네들은 법을 따라서, 걔네들이 어떤 실권이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법을 따라야 되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에 공화정은 왕이 없는 국가죠. 우리나라 지금 왕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자, 근데 신민회가 이 공화정을 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1907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선시대 고종,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서양처럼 우리도 아예 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꿔 나가자라고 했던 게 이 신민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제시했던 단체가 신민회라는 거. 그래서 각종 학교, 이제 아까 민중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학교들을 설립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보통 애국개몽운동하는 사람들은 의병운동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지금 그렇게 총 들고 칼 들고 싸울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미래를 위한 어떤 실력을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 애국개몽운동하는 사람들은 의병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어떤 야만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민회는 이 의병운동도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 간도지방에 신흥무관학교라는 것을 설립하는데, 이 신흥무관학교는 이러는 거는 좀 신흥무관학교 나오셨죠? 졸업할 때 혈서도 남기셨던데. 내가요? 그랬나? 10년이나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 나는. 낙엽이 지기 전에 아이 거기까지 딱 쓰고 빈혈이 온 게 내가 지금 딱 기억이 나네. 낙엽이 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 압록강을 건너고 싶다. 이 결의의 참 영문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암살이라는 영화에도 신흥무관학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민회가 만든 단체라는 거. 자, 신흥무관학교의 위치. 자, 일본의 탄압이 비교적 적은 이 압록강 너머 간도지방, 만주지방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신흥무관학교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신흥무관학교가 나중에 신흥대학이 되고, 신흥대학은 나중에 지금의 경희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도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나중에 경희대학교로 이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신민회는 나중에 결국 일본에게 적발이 되어서 105인 사건이라는 이 사건으로 해체됩니다. 105인 사건은 일본이 조작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 단체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조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대부분의 시민회를 추진했던 인물들이 이 사건으로 검거되고, 그래서 이 시민회라는 단체가 결국에는 해산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한창 이때 일본이 우리에게 강제로 빚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빚쟁이니까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지만 우리가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의 빚을 보상하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으자 라고 해서 이제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고,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영국인 베델이 이 발행인으로 참가했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사람들 이름 나와 있고 10원, 10원, 뭐 15원, 10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돈을 모아서 갚아 나갈자, 우리가 빚을 없애자라고 했던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을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겠지만 선생님이 한 중학교 1학년 때쯤입니다. 우리나라에 IMF라는 어떤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와서 국민들이 이렇게 금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했던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항상 잘못된 잠시만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그거 치우는 거는 다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슬픈 현실들. 자, 이 국제보상운동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1단원 우리 다 나갔습니다. 1단원을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스피드 퀴즈 조별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세요.